한국 남자랑 결혼한다고? 정신 차려. 넌 지금 팔려가는 거야. 그 말 한마디에 언니는 이탈리아에서 곧장 한국행 비행기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첫날 밤, 그녀는 말문을 잃고 말았죠. 지하철에서 벌어진 그 일 이후 이끌리듯 그 남자의 손길로 처음 마주한 한국의 밤. 그날 이후 나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딱 일주일. 그 짧은 시간 동안 이탈리아 여자는 왜 그토록 달라진 걸까요? 그날 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저희 감동 비빔밥에 정말 따뜻한 격려가 된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레나입니다. 로마의 은행 지점장이죠. 그날도 평소처럼 야근 중이었습니다. 그때 동생 나타샤의 영상통화가 걸려왔죠. 평소 동생은 이 시간에 전화하지 않아요. 무슨 일인가 싶어 서둘러 전화를 받았죠. 언니, 중요한 얘기가 있어. 나타샤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키보드에서 손을 떼고 화면을 바라봤어요. 동생의 얼굴에는 묘한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나 한국 남자랑 결혼해. 정식으로 프로포즈 받았어. 순간 제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탁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뜨거운 커피가 흰 카페트 위에 갈색 얼룩을 만들었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은 이해할 수 없는 분노로 가득 찼어요. 미쳤어? 그 사람 우리 가족 한 번이라도 본 적 있긴 해? 화가 치밀어 오르자 바닥에 떨어진 컵을 집어들어 벽 쪽으로 던졌습니다. 깨지는 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죠. 넌 지금 팔려가는 거야.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나타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동생의 눈에 상처가 번졌죠. 하지만 그때 저는 그 상처를 보지 못했어요. 오직 저의 분노, 저의 불안만 느꼈어요. 그 사람은 나를 사람으로 대해줘. 언니랑은 달라. 나타샤의 말은 작은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언제 동생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나요? 제가 언제 동생을 존중하지 않았죠?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널 함부로 대했어? 언니는 항상 내 인생을 결정하려 했잖아. 내가 뭘 하든 항상 더 잘 안다고. 내 선택은 틀렸다고. 저는 반박하려 했지만 나타샤는 이미 전화를 끊었습니다. 화면이 검게 변했어요. 사무실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제 마음은 폭풍우 한가운데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께서 심장 발작으로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받았어요. 병원으로 달려가는 차 안에서 저는 끊임없이 자책했습니다. 제가 나타샤에게 소리 지르지 않았다면 어머니가 걱정하지 않으셨을 텐데 모든 게 제 잘못이었어요. 어머니는 병실에서 희미하게 미소 지으셨어요. 주름진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으셨죠. 엘레나, 가봐야 할 것 같구나. 어디를요? 어머니? 나타샤에게. 한국으로. 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뭘 어쩌라는 거죠? 동생이 낯선 남자와 결혼하는 것을 축하하라고요? 이해해봐라. 네 동생은 항상 네가 부러웠어. 똑똑하고 강하고 성공한 언니가 이번엔 네가 나타샤의 선택을 존중해주렴. 어머니의 말씀이 제 마음에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저는 정말 동생을 억압했던 걸까요? 저는 정말 동생의 삶을 제 방식대로 이끌려고 했던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울었습니다. 강한 척하는 맏딸이 아닌 그저 상처받은 여자로서 울었어요. 어쩌면 나타샤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너무 자신만만했을지도 모르죠. 다음날 아침 어머니의 병실에서 나와 결심했습니다. 한국에 가보기로 했어요. 동생이 선택한 그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 나라가 어떤 곳인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항공권을 예약하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나타샤, 네가 정말 행복하다면 그래도 난 네 언니야. 네 선택이 올바른지 확인해야 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여전히 의구심으로 가득 찼어요. 하지만 공항의 효율적인 시스템에 첫 번째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입국 절차가 빠르고 정확했죠. 로마에서라면 적어도 2배는 더 걸렸을 겁니다. 공항에서 서울행 지하철을 탔어요. 깨끗하고 정돈된 객차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곳에서 나타샤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그 한국 남자는 정말 동생을 행복하게 해줄까? 생각에 잠겨 있는데 갑자기 술 취한 중년 남성이 제 앞에 나타났어요.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이탈리아 여자, 참 예뻐. 우리 어디서 한잔하실까? 저는 고개를 돌려 무시했습니다. 외국에서는 이런 상황이 흔해요. 그냥 신경 쓰지 않으면 대부분 지나가죠. 하지만 그 남자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손목을 꽉 붙잡았습니다. 왜 이래요? 옆에 앉아봐. 얘기 좀 하자. 나쁜 뜻 아니야. 순간 공포가 밀려왔어요. 낯선 나라,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이곳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지만 다른 승객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도움을 청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하철이 서더니
제복을 입은 직원들이 들어왔어요. 그들 뒤로 경찰관도 보였습니다. 그중 한 명이 취객에게 다가왔어요. 선생님, 이 승객을 불편하게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경찰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취객은 손을 휘두르며 저항했습니다. 난 그냥 친해지고 싶었을 뿐이야. 외국인들은 다 이래. 경찰관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외국인 여성에게 신체 접촉을 했습니다. 거부 의사 명확했고 현재 강제추행 혐의로 임의동행 요청합니다. 취객은 더 격렬하게 반응했어요. 소리를 지르며 경찰관을 밀쳤죠. 순간 경찰관은 빠른 동작으로 취객의 팔을 꺾고 제압했습니다. 전문적이고 정확한 움직임이었어요. 과도한 힘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완벽하게 상황을 통제했습니다. 지하철은 다음 역에 도착했고 취객은 다른 경찰관들에게 인계되었어요. 그 경찰관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놀라셨죠? 그제서야 저는 숨을 내쉬었어요. 제 손목은 여전히 그 취객이 쥐었던 자리가 붓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자국보다 지금 제 앞에 서 있는 경찰관의 존재가 더 강렬하게 느껴졌어요. 네. 괜찮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오셨죠? 경찰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CCTV 관제센터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당신이 불편해하는 모습이 포착되자마자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로마였다면 이런 일이 있어도 대부분 그냥 지나갔을 겁니다. 경찰이 즉각 대응하는 건 상상하기 어려웠죠. 제 이름은 박시훈입니다. 서울경찰청 소속이에요. 어디로 가시는 중이신가요? 종로구요. 동생이 거기 살고 있어요. 시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셨는데 혼자 가시게 할 수 없네요. 그의 진심 어린 걱정에 갑자기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낯선 나라에서의 첫 경험이 불쾌했지만 그 직후 이런 친절함을 마주하니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시훈이 제 짐을 들어주며 지하철에서 내렸습니다. 그를 따라가면서 문득 생각했어요. 제 손목을 잡았던 취객의 손보다 지금 저를 보호해주는 시훈의 존재감이 훨씬 더 강렬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아직 그의 손길이 닿지도 않았는데 말이에요. 시훈과 함께 걸으며 대화를 나누는 동안 저는 조금씩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는 친절했지만 과하게 다정하지 않았어요. 전문적이면서도 따뜻한 태도였죠. 이탈리아에서 오셨다고 하셨나요? 네. 로마에서 왔어요. 그 말에 시온이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어요. 혹시 나타샤 씨 언니세요? 이제 놀랄 차례는 저였습니다. 어떻게 그가 나타샤를 알고 있죠? 맞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시온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호가 제 친구예요. 나타샤 씨의 약혼자요. 준호가 자주 당신 얘기를 했어요. 로마에서 은행 지점장으로 일하는 언니가 있다고. 세상이 참 좁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많은 경찰 중에 하필 준호의 친구를 만나다니. 운명이라고 해야 할까요? 준호가 나타샤를 정말 사랑해요. 걱정 마세요. 시온의 말에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왜 여기까지 와서 확인하려 했는지 부끄러워졌어요. 나타샤의 집에 도착했을 때 문이 벌컥 열리고 동생이 달려나왔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껴안았어요. 언니, 정말 왔구나. 믿을 수 없어. 나타샤의 따뜻한 포옹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지난번 통화에서 서로 상처 주고 화났던 기억이 무색할 만큼 그 순간 우리는 그저 서로를 그리워했던 자매였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자 정갈하게 차려진 한식 식탁이 보였습니다. 준호와 그의 가족들이 미소 지으며 저를 맞이했어요.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도 묘하게 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어서 오세요. 엘레나 씨,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준호의 어머니가 다정하게 인사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여러 가지 반찬들이 놓여 있었어요. 처음 보는 음식들이 대부분이었죠. 이건 김치예요. 한국의 대표 음식이죠. 준호가 설명하며 작은 그릇을 건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맛을 봤어요. 순간 매운맛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맛이 싫지 않았어요. 오히려 중독성 있는 맛이었죠. 매워요? 준호의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하지만 맛있어요.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모두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순간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저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제가 아직 그들을 의심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엘레나 씨, 우리는 엘레나 씨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싶어요. 나타샤만큼이나 소중한 딸로요. 준호의 어머니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갑자기 목이 메었어요. 로마에서는 항상 강해야 했고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누군가가 저를 지지해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식사 후 시온이 제안했습니다. 밤 산책 어떠세요? 서울의 밤은 아름다워요. 저는 망설임 없이 동의했습니다. 한강변을 걸으며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밤은 로마와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더 활기차고 더 안전하게 느껴졌죠. 시온 씨,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물어보세요. 왜 이렇게 나한테 다정한 거죠? 우리 처음 만난 사이잖아요. 시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혼자서 다 짊어진 것 같아서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찌릿했습니다. 어떻게 그가 제 마음을 그렇게 정확히 읽을 수 있죠? 저는 항상 강한 척해왔어요. 누구에게도 제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나타샤에게도요. 모든 걸 혼자 해결하려 하지 않아도 돼요. 가끔은 의지해도 괜찮아요. 시운의 말은 제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필사적으로 참았어요.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제 마음을 완전히 열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낯선 나라에서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안정감을 느꼈어요. 마치 집에 온 것처럼 말이죠. 서울에서의 며칠은 저에게 계속해서 놀라움을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밤거리의 모습은 제가 알던 세계와 너무 달랐어요. 어느 날 저녁 시운의 제안으로 늦은 시간에 산책을 나갔습니다. 이 시간에 나가도 괜찮아요? 제 질문에 시운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왜 안 되겠어요? 거리에는 여성들이 혼자 걷고 있었어요. 어떤 이는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며 어떤 이는 휴대폰을 보며 걷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주변을 경계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았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여자 혼자 다녀도 돼요? 시운은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한국 특히 서울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중 하나입니다. CCTV도 많고 긴급 상황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어요.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로마에서는 여성이 밤에 혼자 걷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항상 경계해야 했고 늦은 밤에는 택시를 타는 것이 원칙이었죠. 이런 안전함이 일상이라니 믿기지 않네요. 시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잖아요. 한국은 그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우리는 한강변을 따라 걸었습니다. 밤이 깊었지만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가족들, 연인들, 친구들이 산책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평화로워 보였어요. 로마에서는 어땠나요? 많이 다른가요? 시운의 질문에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완전히 달라요. 로마는 아름답지만 항상 조심해야 해요. 특히 여성들은요. 저는 로마에서의 일상을 이야기했습니다. 항상 가방을 앞쪽에 두고 다니는 것, 귀주 여러 곳에 나눠 보관하는 것, 늦은 밤 혼자 다니지 않는 것. 시우는 진지하게 들었어요. 당신이 그렇게 강해진 이유를 이제 알겠네요. 시운의 말에 저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궁금했어요. 무슨 뜻이죠? 시우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 누군가한테 오랫동안 무시당한 느낌이었죠. 그 말에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어떻게 그가 저를 그렇게 잘 꿰뚫어 볼 수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의 말은 정확했습니다. 은행에서 심지어 가족 내에서도 저는 항상 강해야 했어요. 제 감정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결과만이 중요했죠. 그래서 모든 걸 통제하려고 했던 거죠. 나타샤의 선택까지도. 시온의 말은 날카로웠지만 공격적이지 않았어요. 그저 진실을 말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어쩌면 그랬을지도 모르겠네요. 항상 내가 옳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모든 걸 더 잘 안다고요. 처음으로 제 실수를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제 옆에서 함께 걸을 뿐이었죠. 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기 있으면서 많은 걸 느끼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통제적이었는지, 얼마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무시했는지. 시운이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에요. 엘레나 씨는 정말 강한 사람이네요. 그의 말에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강하다는 말은 수없이 들어왔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전의 강함은 제 감정을 숨기고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시운이 말하는 강함은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변화할 수 있는 용기였습니다. 고마워요. 시운 씨, 당신 덕분에 많은 것을 깨닫고 있어요.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처럼요. 서울에서의 시간은 너무나 빨리 흘러갔습니다. 나타샤와 준호의 결혼 준비를 돕고 시운과 함께 서울의 다양한 곳을 방문하며 저는 점점 이 도시에, 이 나라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어요. 특히 시운과 함께하는 시간은 언제나 어느 날 저녁 시운이 제게 한국 전통 찻집을 소개해 주었어요. 고즈넉한 한옥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갑자기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탈리아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엘레나, 나야.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지쳐 보였어요.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엘레나, 어머니가 다시 쓰러졌어. 이번엔 위독해.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려왔어요. 시운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와줘. 어머니가 널 찾으셔. 전화가 끊기고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시운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가
다시 쓰러지셨어요. 이번엔 위독하대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우는 즉시 일어났어요. 지금 바로 가야겠네요. 짐 챙기는 것 도와드릴게요. 그의 침착한 반응이 오히려 저를 더 안정시켰습니다. 나타샤의 집으로 돌아와 급하게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머니는 괜찮으실까? 제가 늦지는 않을까? 이 모든 게 제 잘못은 아닐까? 짐을 싸는 동안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손이 떨려 옷을 제대로 접지도 못했어요. 그때 시온이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의 손길은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가 제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것 같았어요. 걱정 마요. 내가 계속 곁에 있을게요. 당신이 다시 올 때까지. 시온의 말에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이 순간 이 사람이 제게 얼마나 소중해졌는지 깨달았습니다. 고마워요. 시온 씨. 하지만 언제 돌아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머니 상태가. 시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해요. 지금은 가족이 가장 중요해요.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그의 말에 제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이 관계가 이렇게 끝나야 한다니. 너무 아쉬웠어요. 나타샤와 준호도 공항까지 배웅해 주었습니다. 나타샤는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언니. 걱정 마. 엄마 괜찮을 거야. 나도 곧 갈게. 준호도 격려해 주었습니다. 형수님. 어머님 꼭 회복하실 거예요. 저희가 기도할게요. 공항에 도착하자 시온이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건 인삼차예요. 어머니께 드리세요. 한국에서는 몸이 약하신 분들께 좋다고 해요. 저는 상자를 받아들며 시온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배려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시온 씨, 이렇게 신경 써주시다니. 시온은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이 다시 올 때까지 기다릴게요. 그리고 어머니께 제 안부 전해주세요. 비행기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시온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모습을 오래오래 기억하고 싶었어요. 이상하게도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낯설고 의심스러웠던 이 나라가 이제는 떠나기 아쉬운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인삼차 상자를 열어봤어요. 그 안에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차봉지들과 함께 작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그리고 엘레나, 당신이 필요한 만큼 시간을 가져요. 저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 메모를 읽으며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제 마음 한켠에는 분명히 시온이 그리고 서울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병원으로 직행했습니다. 어머니는 중환자실에 계셨어요. 창백한 얼굴로 누워 계신 어머니를 보는 순간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는 약하게 미소 지으셨어요. 그 모습이 너무 아파 보여서 눈물이 났습니다. 의사는 저를 복도로 불러내 상황을 설명했어요. 베르티니 씨, 어머님의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심장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어요. 특수 처치가 필요한데 의사의 말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이탈리아 의료 시스템으론 한계가 있습니다. 특수 이식은 불가능해요. 현재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의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서울에 있는 동안 우연히 본 서울대병원 브로셔였어요. 당시에는 그저 호기심으로 가져온 것이었는데 지금 그것이 중요한 단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곳에서는 어떤가요? 한국의 의료 기술이라면. 의사는 브로셔를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울대병원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료기관이죠. 특히 심장질환 치료에 있어서는 최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하지만 환자를 그곳까지 이송하는 것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알아볼게요. 어머니를 그곳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병실로 돌아와 어머니께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으셨어요. 이건 나타샤 결혼 때문이니? 내가 부담을 느끼는 거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번엔 제 선택이에요. 어머니, 서울에 다녀오면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사람을 신뢰하는 법, 도움을 청하는 법을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니를 위해 최선을 다할게요. 그러니 조금만 더 힘내세요. 그날부터 저는 한국 이송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나타샤와 준호의 도움으로 서울대병원과 연락을 취했고 국제 환자 이송 절차를 알아봤어요.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저는 마지막으로 병원 앞 벤치에 앉아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지난 며칠간 너무 바빠서 제대로 쉬지도 못했어요. 눈을 감고 잠시 휴식을 취하는데 누군가가 제 옆에 앉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힘들었죠? 그 목소리에 저는 눈을 번쩍 떴어요. 시온이었습니다.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시온 씨, 어떻게 여기에? 시온은 미소 지었습니다. 사실 당신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를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바라봤습니다. 그는 정말 로마까지 왔던 거였어요? 어떻게? 왜? 말을 더듬는 저를 보며 시온은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엘레나, 당신의 모든 슬픔,
제가 안아줄게요. 그의 말에 저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의 품에 안겨 울었어요. 모든 긴장, 모든 두려움, 모든 불안이 눈물과 함께 흘러나왔습니다. 시우는 제 등을 토닥이며 기다려주었어요. 제가 진정되자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건 시운이 상자를 열자 작은 반지가 빛났습니다.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건 약속이에요. 어떤 삶이든 함께하겠다는 시운의 진지한 눈빛에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는 당신을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았어요. 당신이 특별하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확신해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받았습니다. 아직 대답할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어요. 우리 함께 어머니를 도와요. 그리고 그 후에 우리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요. 시운의 제안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혼자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누군가와 함께 짐을 나눠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이송은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서울대병원의 국제환자센터에서 모든 절차를 도와주었고 도착 즉시 전문 의료진이 어머니를 맞이했어요. 저희 가족 모두가 서울로 이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버지도 이제는 이 선택을 지지해 주셨어요. 여기 의사들은 정말 다르네. 아버지가 어머니의 진료를 마치고 나오며 말했습니다. 서울대병원의 의료진은 매우 전문적이었고 환자를 대하는 태도도 따뜻했어요. 통역 서비스가 항상 함께했고 스마트 진료 시스템 덕분에 모든 과정이 효율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시운의 도움으로 서울에서 새 생활을 시작했어요. 한국의 금융기관에 재취업하게 되었고 놀랍게도 국제 업무 경험을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로마에서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곳에서 나는 살아있다고 느껴요. 시운에게 말했던 이 문장은 진심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은 분주했지만 충만했어요. 매일이 새로운 도전이었고 새로운 발견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은 점차 회복되었어요. 서울대병원의 첨단 치료 덕분에 어머니는 이전보다 더 활력을 되찾으셨습니다. 이제는 한강공원을 산책할 정도로 건강해지셨어요. 엘레나, 내가 옳았어. 이곳은 정말 특별한 곳이구나. 어머니가 어느 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어요. 처음에는 의심과 불안으로 가득 찼던 마음이 이제는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서울 생활에 적응해가고 계셨어요. 처음에는 언어 장벽 때문에 어려워하셨지만 이제는 동네 어르신들과 공원에서 바둑을 두실 정도로 친해지셨습니다. 한국의 정서가 이탈리아의 가족 중심 문화와 닮아 있어 아버지도 점차 편안함을 느끼게 되셨어요. 나타샤와 준호의 결혼식 준비도 한창이었습니다. 전통 혼례와 서양식 결혼식을 병행하기로 했어요. 두 문화의 아름다운 결합이 기대되었습니다. 언니, 이제 진짜 가족이 되는 거야. 나타샤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하나의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혈연을 넘어, 문화를 넘어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이 모인 가족 말이죠. 퇴근 후 종종 시온과 함께 서울의 다양한 곳을 방문했습니다. 고궁, 남산타워, 한강공원, 매번 새로운 발견이 있었어요. 특히 밤에 보는 서울의 모습은 마법 같았습니다. 빛나는 도시, 그리고 그 안에서 안전하게 걸을 수 있다는 사실이 여전히 저에게는 놀라움이었어요. 이곳에 온 지 벌써 3달이 지났네요. 시온이 어느 날 말했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렀어요. 그동안 저는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을 신뢰하는 법을, 도움을 청하는 법을,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시온 씨, 당신을 만난 건 정말 행운이었어요. 제 말에 시온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엘레나 씨, 당신을 만나고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우리는 손을 맞잡고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이제 이곳은 제 2번째 고향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낯설고 두려웠던 이 나라가 이제는 제게 안정과 행복을 주는 곳이 되었습니다. 나타샤와 준호의 결혼식은 아름다웠습니다. 전통 한복을 입은 나타샤는 그 어느 때보다 빛나 보였어요. 한국과 이탈리아의 전통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결혼식이었죠. 저는 동생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나타샤, 행복해 보여. 식이 끝난 후 동생에게 말했어요. 나타샤는 환하게 웃으며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언니 덕분이야. 언니가 없었다면 이 모든 게 가능하지 않았을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모두 내 선택이었어. 그리고 그 선택이 옳았어.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 새삼 느껴졌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절대 인정하지 않았을 동생의 선택이 이제는 가장 현명한 결정으로 보였어요. 축하연이 한창일 때 시훈이 조용히 제 손을 잡고 정원으로 이끌었습니다. 봄날의 정원은 꽃으로 가득했어요. 향기로운 공기가 우리를 감쌌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시훈은 말없이 주머니에서 작은 반지 상자를 꺼냈어요. 로마에서 건네받았던 그 약속의 반지였습니다. 그때는 아직 대답하지 못했었죠. 당신 덕분에 내가 누군가를 지키고 싶단 마음을 처음 알았어요. 시훈의 진지한 고백에 저는 가슴이 떨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실된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엘레나, 당신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소중해요. 앞으로도 당신의 옆에서 함께 걸어가고 싶어요. 당신의 기쁨도 슬픔도 나누고 싶어요.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나도 여기가 내 나라라고 느껴. 제 대답에 시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반지를 제 손가락에 끼워주었어요. 그 순간 모든 것이 완벽하게 느껴졌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나는 의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었어. 동생이 이상한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지. 시우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로마에서는 넌 지금 팔려가는 거야 라며 컵을 던질 정도로 화가 났었어. 그런데 지금은? 시훈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지금은 여기서 내가 나를 찾았어라고 말하고 싶어. 그 말과 함께 저는 시온을 꼭 안았습니다. 이전에 엘레나였다면 절대 하지 않았을 행동이었죠. 하지만 이제 저는 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탈리아에서는 항상 강해야 했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야 했지. 하지만 여기서는 그냥 당신일 수 있어요. 시온이 제 말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는 정확히 제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래, 여기서는 그냥 내가 될 수 있어. 실수해도, 약해도, 도움을 청해도 괜찮은 곳. 우리는 다시 연회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두가 우리를 축하해 주었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엘레나, 내가 이렇게 행복한 모습을 보니 나도 기뻐. 아버지도 시온의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우리 딸을 부탁하네. 젊은이.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 열렸습니다. 이제 저는 두 나라, 두 문화 사이에서 다리가 되어 살아갈 것입니다. 로마의 열정과 서울의 안정, 두 세계의 아름다움을 모두 간직한 채로요. 저는 이제 알아요.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임을. 그리고 진정한 고향은 내 마음이 평화를 찾는 곳임을. 사랑도, 가족도, 삶도. 여기가 나의 나라. 시온의 손을 잡으며 저는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이곳에서 새로운 가족과 함께 저는 진정한 제 모습을 찾았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오늘의 감동 비빔밥이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들로 돌아올게요. 함께 하실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항상 감사합니다. 감동 비빔밥 함께 먹어요.